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나라라 훈이쌤의 마음상담소에 보시면 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글과 함께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보호자 상담 방법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려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통화나 메시지 등으로 먼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두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엄수를 해야 하죠. 학생에게 평소에 관심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보호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칭찬을 한다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한 내용이나 지식에 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가정통신문이나 밴드 등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육활동을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메시지나 단톡방 운영하는 것도 좋고요.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하던 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평소 행동의 장점과 개선된 점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부모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 상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는 교사가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연락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하죠.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담 시간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죠.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되면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필요한 점, 또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의 부족한 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의 상담 과정에서 부모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약간의 비밀 일들, 그런 약속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시도했던 방법에 개선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지시적인 방법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안하는 형태로, 조언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상담의 진행 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을 해줍니다. 보호자 상담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반응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선도위원회에 상정돼서 징계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생활 규정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선도위원회 또는 생활지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선생님과 보호자 간에는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호자 상담 방법과 상담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